자,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미국에 이미 유학을 와 있는 분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정보죠.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제도가 9월 15일부터 확 달라집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7월 17일 연방관보에 F1 유학생 그리고 J1 교환 방문자 또 I1 외국 언론인 등 미국 체류 기간을 기존의 신분 유지 기간 방식에서 고정된 체류 기간으로 변경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합니다. 이 신분 유지 기간이라는 거는요, 보통 DS라고 표시를 하는데 Duration of Status라고 해서요. 이 DS라는 방식은 그 신분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지면은 그 유지가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고정된 체류 방식으로 바뀐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딱 잘라서 2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시간만 체류할 수 있게끔 바꿔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규정은 현재 예정대로라면 9월 15일 발효가 됩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변화는 F1 유학생이 더 이상 단순히 학교에서 합법적인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DS 방식으로 입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DS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비자다 그러면 학생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그러면은 F1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현재 F1 학생은 미국 입국 시 일반적으로 폼 I-94에 특정 출국 날짜 대신에 DS라고 표시가 돼줍니다. 자, 입국할 때 이제 여권에다가 도장 같은 거를 받으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I-94라는 서류에 도장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도장을 받을 때 보면은 몇 월 며칠까지 체류할 수 있다라는 날짜가 찍혀져 있습니다. 뭐 여행을 오시는 분이든 뭐 비자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든 다 날짜들이 찍혀져 있게 되는데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냥 DS라고 표시가 됐던 것이죠. 특정 날짜를 정해주지가 않고 왜냐하면은 이 학생이 계속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계속 특정 날짜까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미국에 있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었던 겁니다. DS라는 표시가 그런 의미인데, 근데 그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DS는 학생이 승인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F1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그리고 허용된 OPT 등 실무 교육기간과 출국 준비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게 폐지가 됩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F1 학생은 폼 I-20는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죠. I-20에 명시된 학업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고정된 체류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학업 프로그램이 4년보다 짧으면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왔는데 뭐 석사 과정에다 3년만 공부하면 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그 3년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게끔 날짜가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F1 비자가 무조건 4년짜리로 바뀐다는 표현은 정확한 건 아니고요. 학생은 미국 입국 후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I-94의 특정 날짜로 정해지게 됩니다. 원래는 I-20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I-94에는 DS라고 표시가 되어져 가지고요. 그럼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I-20를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날까지 있을 수 있다. 근데 I-20는 학교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학교를 더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발급받으면 날짜가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다른 학교로 옮긴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또 새로 I-20를 받으면 거기에 날짜로 계속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DS라는 게 없어지니까. 여권에 그냥 날짜가 찍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그 다니던 학교에서 I-20을 또 새로 받자 날짜가 연장된 서류를 받아도 이미 I-94에 출국해야 될 날짜가 이미 고정으로 찍혀져 있기 때문에 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새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학업 기간이 당초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어갈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4년 과정으로 미국에 입국한 학생이 학업을 마치지 못하거나 추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단순히 학교가 제공해주는 I-20 프로그램의 종료일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 학생은 이민국, USCIS 이민국에다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됩니다. 연장시켜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럼 국토안보부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유학생의 체류 연장 여부를 이민당국이 직접 심사하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연장시켜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됐는데 이제는 이민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민 당국으로부터. 학교를 옮기거나 학위 수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기존에 허가된 체류 기간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USCIS의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4년 넘기면 쫓아내는 이것도 아니고 4년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아닌 겁니다. 자,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새 프로그램이 기존 허가 기간 안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학생은 필요한 수수료와 증빙 자료를 갖춰서 USCIS에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F1 또는 J1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별도의 과도기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과도기 규정. 예. 9월 15일 현재,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며칠 안 남았죠. 9월 15일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F1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은 기존의 I-20에 있는 그 날짜하고 유효한 고용허가서, 고용허가서는 OPT 과정에 있는 분들, 이 고용허가서가 좀 EAD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좀, OPT 과정에 있는 분들은 EAD라는 서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만료일이 나오거든요. 그 날짜. I-20에 있는 날짜 학생들은 OPT 과정인 경우에는 뭐 EAD에 있는 날짜, 이 날짜들 중에서 더 늦은 날짜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대 4년의 과도 기간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무작정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F1 학생에게는 이후 60일의 출국 준비 기간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즉 9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을 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 모두가 갑자기 9월 15일 날 다 떠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갑자기 4년짜리 체류 기간으로 다시 설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다만 현재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 추가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연장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규정에서 특히 유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미국 밖으로 출국을 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나는 비자가 있으니까 갔다 와도 문제가 없겠지?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재입국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새로운 고정 체류기간 제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출국할 때 I-94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는 만약에 남아있는 날짜가 DS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올 때 9월 15일 이후에 다시 들어올 때에는 그 DS라는 날짜 보면은 이제 이민 담당 직원이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너 I-20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I-20를 보여주면은 이 수업이 몇 년도 몇 월까지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도장을 새로 찍어주는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대학들은 가을 학기 유학생들에게 9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돌아오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버드대 국제학생 담당 부서는 9월 15일 규정 시행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F1, J1 이런 학생 연구인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새로운 규정의 적용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하버드가. 다만 9월 15일 전에 미국에 들어오면 앞으로 4년간 무조건 체류할 수 있다는 건 또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I-20 혹은 EAD 여기에 어떤 날짜가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학생의 실제 체류 가능 기간은 I-20, I-94, OPT 등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OPT.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기회죠. F1 학생들에게도 변화가 있게 되는데 새 규정에는 졸업 후에 OPT나 혹은 STEM OPT라는 게 있습니다. 이공계열 쪽에 STEM OPT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 기간과 고용 허가 기간을 함께 확인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학생 가운데 9월 15일 현재 OPT 또는 STEM OPT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과도기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좀 변화가 있으니까 좀 알고는 계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새로운 규정은 시행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일부 F1 학생의 OPT 및 STEM OPT 신청에 대해서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서인 I-539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예외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 예외는 현재 규정상 2027년 3월
18일까지 적용이 되고요. 2027년 3월 18일까지 이 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규정은 F1 유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J1 교환 방문자 역시 기존의 DS 방식에서 고정 체류 기간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F비자, J비자 이런 건 비이민 비자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고 최대 4년까지 체류 기간이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외국 언론인들한테 적용이 되는 I비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외국 언론 본사가 있고 특파원으로 파견되는 분들, 이 I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240일의 체류 기간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40일, 1년이 안 되죠. 중국 국적자에게는 최대 90일밖에 안 줍니다. 기자들한테. 보통 이제 해외 특파원들이 오면은요, 보통은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돌아갑니다. 해외 특파원 3년 근무 기간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정해진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은 3년 정도 특파원 생활을 하고 돌아가게 하는데 그게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고 있는 외교관들도 영사들 혹은 총영사, 대사 뭐 이런 외교관들도 보통 그 정도 기간으로 근무를 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I비자가 규정이 바뀌면서 최대 240일 체류를 적용한다. 이야기는 240일 이후에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라라는 이야기로 지금 보이고요. 그나마 중국 국적자한테는 90일만 체류할 수 있다. 기자한테. 예. 이게 지금 언론 탄압 지적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규정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의 목적이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비자 남용과 불법 체류를 줄이고 체류 자격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기존의 DS 제도에서는 학생이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연방정부가 체류 기간을 직접 확인하거나 재심사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새로운 제도는 정해진 체류 기간을 넘겨서 미국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무조건 연방 이민국에 가가지고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민 당국이 그 학생의 학업 및 체류 자격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공부를 못하게 하겠다. 4년 미국에서 공부했으면 떠나라. 이렇게 강제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할 수는 있으나 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양성되는 부분 이런 것들 불법적으로 이게 편법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특히 새로운 제도가 사기와 남용을 막고 국가안보 및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학과 이민 관련 단체들은 새로운 제도가 유학생들에게 상당한 행정 부담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학 및 노동이민단체연합은 8월 18일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을 막아달라면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새로운 규정이 유학생과 학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체류 불안정을 초래하고 미국 대학들의 해외 인재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안보부 측은 소송을 퍼포머티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쇼하고 있구나 이렇게 일축하면서 이거는 쇼하는 거다, 정치적인 쇼하는 거다. 미국에서 실제로 공부하려는 유학생들을 보호하고 비자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라고 정부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미국 내 유학생들은 자신의 I-20 그리고 I-94의 체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학생들은 학교의 국제 학생 담당 부서하고 그리고 이민국 USCIS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4년 초과하는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미국의 대학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4년제 대학을 온다고 해도 실제로 4년 만에 졸업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조지아주에 있는 조지아 텍이란 조지아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4년 안에 졸업하는 학생이 4년을 넘겨서 졸업하는 학생들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학생들이 5년, 6년 이렇게 학사 과정을 하는데도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4년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졸업 후에 OPT를 하는 혹은 뭐 스템 OPT 이런 걸 신청하는 학생, 이런 분들은 좀 이민국 규정들을 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교육 수준을 변경하는 학생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비자 체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 예, 뭐 되겠지? 예, 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기존 프로그램 종료 후에 새로운 학위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I2N이만 새로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게 다 바뀌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게 됐다라는 거죠. 9월 15일 이후에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할 예정인 학생, 이분들 신경 쓰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저스트 뉴스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는 미국에서 일을 하시는데 일을 열심히 돈 벌고 여기서 생활을 현실적으로는 막 미국 시민처럼 살고 계시는데 그런데 체류 신분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학교에다가 이렇게 신분을 걸어 놓으신 분들, 예, 이런 분들도 이제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민국에 가가지고 연장 신청을 해야 되고 이민국으로부터 심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심사를 받는 과정 중에 본인이 지나치게 지금 미국에 오래 체류하고 있다 그러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가족들이 다 와 있다?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걸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체류 신분 유지를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책을 좀 마련하시든가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가 권해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길을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약간 편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었으나 편법으로 일단은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신분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학생 비자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해왔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자칫하면은 이민국 심사를 받으면서 추방 명령을 받게 되는 아주 뭡니까? 불편한 현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응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비자 유효 기간과 미국 내 체류 허가 기간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비자가 유효하다라고 해서 미국에 내가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상세하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비자하고 내가 미국에 얼마나 오래 체류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이민 전문가들과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규정은 비자 스탬프 자체의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4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 입국 후에 허용되는 체류기간을 고정된 날짜로 바꾼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따라서 유학생들은 여권에 붙어있는 F1 비자 만료일 뿐만이 아니라 입국할 때 반려되는 I-94 하고 그리고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 이걸 함께 다 확인을 같이 해서 두 개를 맞추셔야 될 것이다. 현재 이 규정은 2026년 9월 15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대학 및 이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어쩌면은 이게 시행이 되기 전에 뭐 시행령 같은 게 달라질 가능성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그걸 또 저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